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요. 어제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말 그대로 진통 끝에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아까 브리핑에서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한다는 건데 이게 아직까지 남은 일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여야 4당 중에 합의를 한 4당 중에 바른미래당하고 평화당 쪽의 내부 기류가 심상치가 않아요.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바른미래당이 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른미래당 내에서요, 이 선거제 관련된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고 계신 분입니다. 정병국 의원 연결해서 왜 반대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네. 일단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 14일에요. 예. 바른미래당 의총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 선거제 관련된 걸 패스트트랙으로 추인하지 않으면은 원내대표직도 사퇴하겠다. 이런 좀 강경한 입장을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는데. 그래요? 언론에는 보도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예. 의총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예. 그러면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좀 분위기 좀 먼저 전달해 주시죠. 일단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를 받았고요. 네. 일부는 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해서는 안 된다. 네. 하는 입장이고, 또 다른 법과 연계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는 입장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일부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연동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투쟁했던 그런 경과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네. 지금 상황에서 최소한 이거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네. 입장을 견지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정 의원님 생각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여야가 지금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죠? 예. 의원 정수 300석 유지.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거죠. 예, 정개특위에서요. 예. 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리고요. 연동률을 좀 복잡한 얘기지만 어쨌든 50%로 연동률을 적용한다.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로 간다. 연동형을요. 요 정도 합의를 했는데 정개특위에서 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면요. 지금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자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네. 지금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의 제도로서는 네. 비례성, 대표성을 반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시정을 하자 하는 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자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서로 당들의 입장이 유불리를 놓고 따지다 보니까 이런 원칙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 입장에서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얘기하는 순수한 연동형 비례제가 왜곡되고 있고 이 자체 합의됐다는 안이 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를 했지만은 반쪽짜리다. 누더기 법안이 되고 말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따라서 이런 법안을 가지고 여타 다른 법과 여당이 하고자 하는 그런 법과 연계를 해가지고 패스트트랙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반쪽짜리 지금 합의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연동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야 된다, 합의안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반영이 되려고 하면 결국은 의석수를 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거지로 그 이름을 빌어서 꿰맞추기식으로 한다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의미가 결국은 없다. 그 당에 서로 유불리만을 따져서 접근하는 거다. 그래서 또 이런 법을 패스트트랙까지 써가면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요. 내년 예. 총선을 대비를 하려면은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으로 가는 데는 이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법대로 치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의원님 생각에는 이렇게 졸속적으로 할 바에는 현행법대로 가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졸속으로 해가지고 끼어맞추기 식으로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했을 때의 취지도 안 맞고 또 이것을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이건 그야말로 꼼수라고 저는 봐요. 정부 여당의 꼼수다.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분들이 통과시키고 싶어 하는 검경 수사권 분리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을 여기다 끼워서 이걸 볼모로 잡아서 통과시키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건 불을 보도 뻔한 거고요. 그 내용을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그 정개특위에서 합의됐다는 안을 보면 지역구 의원 수를 28석을 줄여야 됩니다. 지역구 내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거기에 동의할 의원이 어디 있겠어요. 한두 석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려 28석을 줄입니다. 이거는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돼서 패스트트랙을 태운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가서 표결할 때는 이건 부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불을 보듯이 뻔한데 그 안을 가지고 지금 다른 여타 법원과 같이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꼼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선거법을 이용을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근데 이게 사실 여야 간에 혹은 각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요. 언제나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러면 못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래서 제가 초기서부터 정개특위가 발족했을 때부터 저는 심상정 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당내에서 공개적으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맡겨놔서는 이거 풀 수가 없다. 지금까지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따라서 이 부분을 외부 기관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개특위에서는 단체만 한 5개 정도를 지정을 하고 예를 들어 성관이 또는 그 변호사협회라든지 정당학회라든지 정치학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한 5개 정도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위원들을 추천을 하도록 하고 그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선거법 제도를 획정하도록 하고 그걸 정개특위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그 안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각 정당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그렇게 하면 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거에 수용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예 이 논의 구조에 들어오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이 1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이렇게 패스트 트랙으로 몰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게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빌미를 준 거예요. 이렇게 되게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패스트 트랙으로 가서 될 수 있는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그 예전에 중앙선관위에서 제안을 한 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안도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때 제안된 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 뿐이지 그 부분을 갖고 논의해보거나 국민적 합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개특위가 만들어졌고 이걸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하자라고 한다고 하면 객관적 기구에다가 충분히 논의 구조를 만들어주자는 거였었고요. 공론화를 하게 되면 공청회도 할 거고 방송 토론도 할 거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안에 대해서는
그냥 국회에서 받아야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 뭐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다.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는 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통과될 수 없는 법안을 가지고 일단 패스트 트랙에 태우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절차만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에 전체 회의에서는 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선거법은 통과가 안 되고 나머지 법만 통과가 되는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자유한국당 얘기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요. 비례대표를 없애는 안을 역제안을 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러기도 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가면은 의원직 총사퇴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여당이 꼼수를 쓰는데 자유한국당은 꼼수 제곱을 쓰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꼼수 제곱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서부터 이 정개특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논의할 때 이걸 들고 나왔으면 그 안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계속 그 누리고지에 들어오지 않다가 막판에 가서 패스트트랙을 한다라고 하니까 내놓으라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의지가 있어서 내놓은 것도 아니고 저는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역제안을 하고 싶어요. 어떤 거요? 270명으로 줄이고 그걸 대선거구제로 해가지고 비례성, 대표성을 다 담보할 수 있게끔 하자. 그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270명으로 지역구만으로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원 수도 줄이고 이것을 대선거구제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비례성, 대표성도 다 담보가 되고 지금 그 문제를 그동안에 이제 지금 소선거구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지역 지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극복을 하고 한다라고 하면 대선거구제로 갈 수 있냐, 받을 수 있냐 역제안을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당연히 말씀하셨듯이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 이런 것들은 정 의원님 입장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나요? 일단은 그거는 충분히 지금 논의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법들을 패스트트랙으로 꼭 태워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 여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순수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별개로 처리를 하고 선거법만 패스트트랙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요만큼이라도 진전을 보자 라는 의지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그 진정성이 이해가 된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다른 법을 그냥 같이 태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개의 법을 이 핑계로 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꼼수밖에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여쭤보면은 다른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얻는 게 더 큰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일단은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하는 거죠. 그런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약간 허무한데 뭐냐면은 양쪽 다 비판을 하신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을 하시고 자유한국당도 비판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엔 진짜 안 되는 건가? 선거법 개혁이라는 게 개선이라는 게 저는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정부 여당도 다른 법과 연계하려고 하지 말고 자유한국당도 밖에서 저러지 말고 이 논의 구조에 들어와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이해관계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면 정말 진정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식으로 외부 기관에다가 위탁을 시키는 게 맞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거는 얼마나 시간이 있어요? 2, 3개월 여유가 있거든요. 한 2개월 정도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요. 그렇게 아주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의지의 문제이지 그 진정성의 문제이지 지금과 같이 어떤 당리당략이라든가 유불리를 가지고 하게 되면 절대로 우리 손으로 저는 국회의원들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거법.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저번에 한번 정개특위 위원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예. 아마 정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은 좀 당황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상당히 전 예. 개별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 예. 이런 얘기를. 알겠습니다. 저는 이 진정성을 가지고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오늘 정 의원님 의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님이었습니다.